메라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패턴 회화 1강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금 이 강좌는 터키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와 동사, 명사들을 조합해서 총 150가지의 패턴으로 완성된 패턴 회화 강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문법에 치중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있는 패턴들을 외워가는 걸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거는 입문자, 초급자, 용으로서 만약에 중급 이상의 분들에게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에서는 인사말과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배워볼 텐데요. 알파벳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알파벳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따로 별도의 책을 통해서 배워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턴 회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패턴 회화 1번 인사말부터 배워볼 텐데요. 멜하바 그리고 셀람입니다. 첫 번째로 멜하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안녕하세요 라는 뜻으로 보통 터키에서 시간이나 상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쓸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멜하바 라고 인사를 했을 때 나 또한 멜하바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중간에 있는 뢰를 받침으로 들어가게 하셔도 되고 조금 띄어써서 메르하바라고 르 발음을 세게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더 현지인에 가깝게 빠른 발음을 원한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르가 아닌 받침으로서의 멜하바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셀람입니다. 셀람 같은 경우에는 멜하바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이에서 쓸 수 있는 표현으로서요. 우리나라에서 안녕하세요 혹은 가까운 사이에서 쓰이는 안녕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에게 셀람 했을 때는 나도 상대방에게 셀람이라고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사말은요. 조금 긴데요. 셀람은 알레이쿰 셀람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두 가지로 끊어지게 되고요. 보통 이 인사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만났거나 혹은 조금 만났을 때 격식을 차려야 할 때 혹은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분일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인사말이고요. 보통은 메라바나 셀람보다는 사용 빈도수가 낮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해서 우리 패턴 회화에 넣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셀람은 알레이쿰이라고 했을 때는 답변으로 알레이쿰 셀람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 앞전에 있던 메라바나 셀람은 답변과 그 상대방이 말해주는 게 똑같았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역을 했을 때에는 당신의 댁에 평안이 깃들기를 신께 기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보통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했을 때에는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했습니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günaydın이고요. günaydın은 아침 인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침 혹은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에게 günaydın이라고 했을 때는 나도 günaydın이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네 번째 패턴 회화 이 다음에 원하시는 표현을 넣는 거고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로서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패턴 회화 150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 웹에서 혹은 터키 사람들이 실제로 회화 중에 혹은 쓰는 그 문어체에서
정말 어떤 단어가 어떤 사용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별로 이렇게 순위를 나눠 봤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상위권에 항상 랭크되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가장 많이 쓰이는 형용사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꼭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1번 이 다음에 명사를 넣으시고 랄이나 레를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1편 강의에서는 이 이를 활용한 인사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다른 표현을 쓰는 거는 뒤에 있는 패턴에 의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보시면 뜻은 좋은 그 명사 보내세요 라는 뜻으로 밑에 예문 보시면은요. 이균날, 균이 하루, 일, 날이라고 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악샴은 저녁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저녁 보내세요. 이 계제랄 같은 경우에는 계제가 새벽 혹은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밤 보내세요. 우리나라 말로 의역했을 때는 안녕히 주무세요 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명사 뒤에 랄이나 렐이 오는 건 알겠지만 둘 중 어떤 거를 쓰는 건지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터키어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모음 조화라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모음 조화는요, 뒤에 있는 조사나 이런 붙는 격들이 아가 들어가느냐, 에가 들어가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명사나 형용사, 동사의 맨 마지막 모음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모음이 아, 으, 오, 우일 경우에는 주로 아가 들어간 조사들이 뒤에 붙게 되고요. 에, 이, 으가 맨 마지막 모음일 경우에는 에가 들어간 조사나 표현들이 뒤에 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랄에서 아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 랄은 아, 으, 오, 우로 끝났을 경우 앞에 있는 명사가 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가 에, 이, 으로 끝났을 때 레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음 조화는요. 이렇게 두 그룹으로만 나뉘지는 않고요. 때에 따라서 중간에 다시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친 것처럼 네 그룹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오늘 이 패턴 회화 시간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최소한으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자세하게 훑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균, 일, 날이라는 앞에 단어에서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렐이 왔고요. 악샴에서 맨 마지막 모음, 항상 맨 마지막 모음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맨 마지막 모음이 아이기 때문에 랄이랑 렐 중에 랄이 왔고요. 계제에서도 맨 마지막 모음이 에이기 때문에 랄, 렐 중에 렐이 오게 됐습니다. 이해되실까요? 두 번째, 이 다음에 명사를 해서 좋은 무엇 보내세요 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앞서 있었던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말이었다면 지금 여기에서 보이시는 거는 조금 더 원하시는 문장, 명사를 다양하게 넣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틸, 휴가이고요. 바이람, 명절입니다. 델스, 수업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하시는 거를 다 넣으셔가지고 그런 명사 보내세요, 그런 명사 하세요 라는 뜻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패턴 회화 앞에 블라블라 넣으시고 올순입니다. 이 올순에 있는 올은요. 동사, 올막,
되다에서 온 표현이고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우리 앞에 이런 표현들을 넣어서 무엇 되세요 라는 인사말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올순 앞에 첫 번째로 개치미시를 넣어 볼게요. 자, 개치미시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지나가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나가세요, 뭐뭐 하세요 하는데 이거가 뜻을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쾌차하시길, 쾌유하시길이고요. 이제 보통 병이나 이런 안 좋은 질환 같은 거를 지나가세요라고 직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 같은 거를 외에도 안 좋은 일이나 좀 상이라든지 그런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한테도 그런 일들이 고난과 역경이 빨리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라는 형식으로 가장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인사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afiyet 그리고 hayırlı olsun입니다. 자, 두 개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afiyet olsun을 사용하시게 되면 건강하시길이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하게 되면 맛있게 드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왜 이렇게 묶어놨냐면요. 직역을 했을 때는 그 뜻이 도저히 와닿지 않기 때문에 꼭 무조건 의역해야만 하는 두 가지 표현을 묶어놨고요. 마찬가지로 하일르 올순도 하일르가 경사, 축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축하하시길, 경사되시길인데 보통 쓰는 그 말로 의역을 했을 때는 행운이 있기를 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피에트 올순은 주로 식탁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대접을 했을 때 afiyet olsun 맛있게 드세요 라는 형식으로 주로 쓰이게 되고요. 혹은 식당 같은 데서 다 같이 밥 먹을 때 맛있게 드세요 라고 우리 평소에 쓰는 그 상황에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hayırlı olsun은요. 주로 이사나 새로운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새로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새로운 상황에서 행운이 있길 바란다. 뭐 물건을 잘 쓰길 바란다. 잘 적응하길 바란다. 라는 형식으로 행운이 있길 라고 인사말처럼 쓰이고는 합니다. 세 번째, 지금 보았던 geçmiş, hayırlı, afiyet을 제외한 일반적인 형용사를 사용해서 무엇 되세요, 무엇 되시길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예문으로 kutlu olsun 축하합니다. başarılı olsun 성공하시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뜻을 의역을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그 뜻 그대로 원래 형용사가 가진 뜻 그대로 거기에다가 뒤에 되시길 뭐뭐 되세요라는 뜻만 첨부하면 보통 뜻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형용사는 모든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르, 리, 루, 류가 들어간 형용사들 무엇이 있는 이라는 그 형태의 형용사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 패턴 회화 teşekkür ederim, 사올 이렇게 되고요. 자, teşekkürler 고마워라는 뜻이고 사올도 고마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요. 자,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뜻은 전반적으로 동일하지만 왜 우리나라 말에도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의 그 어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순 우리나라 말에서 온 거든 아니면 한자어에서 유래한 거든 그런 것처럼 teşekkür ederim과 사올 둘 다 터키어에서 파생이 됐거나 아니면 아랍 쪽에서 파생이 된 표현들로 둘 다 뜻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teşekkürl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고마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eşekkür ederi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격식 있다고는 하긴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2번 보시면 사올, 고마워, 감사해 라는 뜻이고요. 사올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1번이나 2번 teşekkür ederim, sağolun 둘 중에 입에 붙는 거 편리한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çok teşekkür ederim, 매우 감사합니다. sağolun, 감사합니다 라는 예문이 보이시고요. 여기 çok 같은 경우에는 매우라는 혹은 뭐 너무라는 부사입니다. 매우 자주 쓰이는 부사이고요. 7번 비르쉐이 önemli değil입니다. 그래서 별거 혹은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뜻이고요. değil은 무엇이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önemli는 중요한 이란 뜻이고요. 비르쉐이는요, 비르가 이제 하나, 뭐 일이라는 뜻이 있고, 쉐이가 것, 뭐 어느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는 뜻으로 의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비르쉐이 데일, 별거 아니에요. önemli 데일,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해서 보통 감사의 말이나 누가 사죄의 표현을 했을 때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뭐 중요하지 않은데요 뭐 라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시면 teşekkür ederim, 방금 전에 배운 패턴이죠. 고맙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비르쉐이 데일, 별거 아닙니다, 뭐 그닥 중요한 거 아닌데요 라고 되어 있죠. 8번 패턴 회화 리자 에데림과 에디오룸입니다. 그래서 리자 에데림으로 쓰시던가 리자 에디오룸으로 쓰셔야 되고요. 리자 에데림은 초월 시제가 붙은 거고 에디오룸은 현재 시제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가 붙느냐 초월 시제가 붙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패턴을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뒤에 초월 시제가 붙은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자 에드림이라는 뜻은요, 천만에요 라는 뜻으로 아까 전에 비르쉐이 데일, önemli 데일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eşekkür ederim이라고 했을 때 리자 에드림이라고 답변을 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리자 에디오룸, 부탁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원래 동사 원형은요, 리자 에트맥이라고 해서 이 리자가 부탁, 요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부탁하다, 요청하다인데 그거에서 그대로 뜻이 따온 게 현재 시제에 그대로 붙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부탁합니다, 요청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예문 보시면 투스 리자 에디오룸, 소금 부탁합니다. 여기가 소금이고요. 자, 두 번째 예문 보시면 칼렘 리자이디오룸, 연필, 칼렘이 연필입니다. 연필을 부탁합니다. 자, 보통 이런 리자이디오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부탁해 라고 할 때도 그냥 리자이디오룸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하지만 보통 식탁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실이라든지 사무실에서 옆 사람한테 나 저것 좀 부탁할게, 나 저것 좀 줄래? 라는 의미로 리자이디오룸을 쓰고는 합니다. 우리 9번 패턴 회화 호시차칼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호시가 뭐 좋은 기분, 호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너에게 나의 호감이 남길 바란다. 그래서 그 호감으로 인해 또 만나길 바란다 라는 뜻으로 또 만나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 보시면 또 만나, 또 만나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호시차칼이라고 되어 있으면 편하게 말을 하는 또 만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호시차칼은 이라고 하면 또 만나요 라고 하는 존대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에게 니네들 우리 또 만나자 라고 할 수 있는 복수의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이 나에게 호시차칼이라고 했을 때는 나도 상대방에게 호시차칼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번째 패턴 회화 규르슈르스입니다. 규르슈르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가 규르슈맥, 만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 또 만나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보자, 또 봐요 라는 문장 보이시고요. 밑에 보시면 görüşürüz 또 보자, yarın görüşürüz 내일 보자 라고 되어 있죠. yarın이 내일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대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얘기를 합니다. 터키어로는 라고 하죠. merhaba 안녕하세요. B가 얘기를 합니다. merhaba 안녕하세요. 가 다시 얘기를 하죠. geçmiş olsun 쾌유하시길. 배가 얘기를 합니다. teşekkür ederim 감사합니다. 아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 얘기를 하죠. 호시차칼은 또 만납시다. 배가 얘기를 합니다. görüşürüz 그래요 또 만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강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들을 다루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말 플러스 그리고 기초 회화부터 차근차근 넘어가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시제 그리고 여러 가지 동사를 활용한 패턴 회화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görüşürüz.